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더 코너입니다. 오늘은 1997년 7월 1일 영국 식민지이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이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입니다. 97년 이 홍콩이 영국의 조개지에서 사실상 식민지였죠. 이제 영국 깃발과 홍콩 깃발을 내리고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국 총독이 떠나고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을 때 홍콩은 대영 제국의 마지막 남은 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1차 아편전쟁에서 1842년 지고 홍콩 섬이 영국에 할양되었고 2차 아편전쟁에서 1860년에 구룡반도까지 이렇게 지면서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구룡반도에서 중국에 닿은 윗부분, 즉 신계 지역을 또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 지역 외에 홍콩섬 주변에 지금 홍콩공항이 있는 라다오 섬입니까? 그리고 라마섬 등 몇 개 섬까지 99년간 신계 지역과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영토가 전부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자유항구이자 대영제국의 아시아 무역의 중심으로 이 무역 거상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원래 영국은 향료 무역을 인도 등을 통해서 했는데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자가 교역에서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깨를 낸 것이 이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지역에서 식민지 지역에서 나오는 아편을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인도 등에서 향료 등을 사서 영국에 갖다 파는 부분을 구상을 해내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의 무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의 한마디로 부자들부터 빈민층까지 아편 중독에 물들어가서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정권이 아편을 단속하고 태우고 영국 상선을 불태우니까 영국이 전쟁을 두어 차례 이렇게 벌여서 영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도 않고 중국의 아편을 팔던 영국 상선들이 무장하여 청나라 해군을 제압하고 홍콩 일대를 빼앗았습니다. 자, 이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하기도 해서 한때 이 영국이 후퇴하기도 했지만 2차 대전에서 승전한 이후에 다시 영국이 홍콩을 점령했고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될 때도 중국 본토에서 밀려든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홍콩은 더욱 팽창해 갔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국경 분쟁으로 중국이 발포를 해서 홍콩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 했지만은 중국이 홍콩을 점령하기보다는 중국의 수출품을 홍콩을 통해서 파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홍콩 일대를 사실상 경제 특구처럼 해서 영국을 활용해서 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동서냉전 시대에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근거지로 삼았고 또 홍콩을 통해서 달러를 중국이 획득하는 근거지로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임차 기간, 예상했던 임차 기간이 끝나가자 대처 때 1984년 영국은 좀 연장을 하고자 했고 또 영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더 좀 남겨두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중국에 반환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다만 일국 양체제로 홍콩의 민주주의 시스템, 그 다음에
홍콩의 경제 시스템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홍콩이 독자적인 이 홍콩 행정관을 두어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한다라고 향후 50년간 시한을 두어서 합의를 했는데, 이미 20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홍콩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이 결정적으로 중국에 기울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에 홍콩의 전역에서 일어났던 우산혁명, 즉 경찰의 체류탄 등을 우산으로 막으면서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홍콩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저런 중국에 마치 지명하다시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으려다가 결국 자초되는 그 사건이 어떤 계기였다고 봅니다. 자, 홍콩 이 청년들 중에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콩이 반환되었을 때는 30%인데 지금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원래 홍콩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만에 가서 물어보면 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는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상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 홍콩에서 이 살고 있는 오리지널 홍콩 주민들 같은 경우나 또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2014년 우산혁명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홍콩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만으로 이민 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2014년 이 홍콩의 행정장관, 즉 홍콩의 총독 같은 거죠. 중국의 총독. 이 자리를 직선제로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청년들이 약 80일간 홍콩 도심을 점거했는데 결국 이렇게 홍콩 경찰, 중국의 사주를 받은 홍콩 경찰에 의해서 이 혁명이 좌절됐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행정관 선거에서 시진핑이 면담, 즉 도장을 찍은 사람이 무조건 이 홍콩 주민들의 지지와 관련 없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작년에 홍콩을 이 현실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국을 비판했던 출판업자들이 몇 달째 사라졌다가 중국에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홍콩의 장래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14년에 대만에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한 홍콩 마카오 사람이 7,5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국 양체제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20년 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홍콩의 독자적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홍콩을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변화를 보여주고 또 홍콩의 어떤 중개무역 기능이나 이 자본 중심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은 홍콩인들에게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뒤에 과연 홍콩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겠느냐, 고도의 독자적인 자치를 허용하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해서 홍콩과 연고가 있는 대만, 싱가포르, 또 영국, 또 홍콩 사람이 많이 가 있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등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홍콩이 중국에서는 금지된 파륜궁이 홍콩에서는 활동을 했고 또 홍콩의 이 언론 출판의 자유도 허용됐지만은 점점 홍콩의 이런 독자적인 이 민주주의적인 측면들은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홍콩 내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홍콩에는 사실상 중국군 일부가 지금 진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이 취임한 이후에 한마디로 과거 청나라 시대의 영광으로 돌아가고자 이 시대 착각을 하는 시진핑은
점점 더 홍콩의 지배를 높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중국 권력층 비리를 고발한 책을 낸 홍콩의 출판업자들이 홍콩에서 납치가 돼서 중국에서 끌려가서 나타난 일도 나타났고, 올 초에는 중국의 한 재벌이 홍콩 호텔에서 중국의 공안 요원에 의해서 연예인이 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홍콩에서 누군가가 중국 측에서 납치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더 이 중국은 홍콩 정치에 직접 이렇게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홍콩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 공산당 홍콩 사무소에 들어가서 상의하면서 결제를 받는 일까지 지금 나타나면서 이 중국 정부 홍콩 사무소가 사실상 홍콩을 통치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반환이 될 때는 홍콩의 경제가 중국 경제의 20%였는데 이제는 3%밖에 안 되는 수준이 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경제가 발달했으니까 홍콩은 그다 들이자, 경제가 성장할 때는 창구로 삼았다가 이런 생각이 지금 번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홍콩의 젊은 사람들은 반중의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젊은이들 중에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홍콩 주민들에게 중국화 교육을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홍콩을 떠나거나 아니면 저항을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더라는 무력감을 느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배해서 홍콩이 잘 산다면 홍콩은 이렇게 중국에 저항할 이유도 없겠죠.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실리적이라서요. 그런데 홍콩은 1000평방키로가 조금 넘는 땅에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실제 뭐 700수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족보에 잡힌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건데, 홍콩에 이 열악한 닭장 같은 케이지 안에 사는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방이라고 해서 한국의 아파트 화장실보다 좀 큰 방에, 아까 케이지에는 한 달에 20만원, 한국보다 좀 큰 방에 60만원, 80만원씩 이렇게 내면서 살고 있고요. 홍콩이 정부가 공영주택을 무슨 앞으로 한 2년간에 10만 채를 보급한다, 또 뭐 매년 몇만 채씩 보급한다 하지만은 추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150만원에서 한 250만원짜리를 내고 조그마한 아파트 수준의 집에 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콩에 사는 4인 가족이 사는 원룸 아파트는 2층 침대를 쌓아서 애들이 차곡차곡 있고 온 가재 도구가 쌓여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죠. 홍콩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홍콩에 막 아파트 같은 것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번화하나 하지만은 실제로 홍콩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좁은데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요, 중산층까지 놀랄 지경입니다. 우리가 빅토리아 피크나 스탠리 같은 지역에 이 멋있는 맨션에 사는 홍콩 사람들은요, 중국 본토에서 온 부자거나 아예 제3국에서 홍콩으로 와서 사는 부자들이거나 돈 들고 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홍콩 주민들은 쪽방이나 케이지 같은 곳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평방미터에 14만원, 한 평에 이 스튜디오형 아파트라 그러죠. 원룸식 아파트가 한 평에 5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이 정부가 공영주택을 무슨 앞으로 한 2년간에 10만 채를 보급한다, 또 뭐 매년 몇만 채씩 보급한다 하지만은 추첨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150만원에서 한 250만원짜리를 내고 조그마한 아파트 수준의 집에 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홍콩에 사는 4인 가족이 사는 원룸 아파트는 2층 침대를 쌓아서 애들이 차곡차곡 있고 온 가재 도구가 쌓여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한마디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죠. 홍콩에 처음 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홍콩에 막 아파트 같은 것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번화하나 하지만은 실제로 홍콩 사람들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 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좁은데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고요, 중산층까지 놀랄 지경입니다. 우리가 빅토리아 피크나 스탠리 같은 지역에 이 멋있는 맨션에 사는 홍콩 사람들은요, 중국 본토에서 온 부자거나 아예 제3국에서 홍콩으로 와서 사는 부자들이거나 돈 들고 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홍콩 주민들은 쪽방이나 케이지 같은 곳에서 열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평방미터에 14만원, 한 평에 이 스튜디오형 아파트라 그러죠. 원룸식 아파트가 한 평에 50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공영 좀 싼 공영주택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줄을 이었지만 언제 당첨될지 몰라서 다들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요. 자, 불과 이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이런 조그만한 방들이 대부분의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가족 3명이 한국 화장실보다 좀 큰 집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홍콩 같은 경우에 집에 있는 짐을 집에 두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한국의 지하철역에 가면 이렇게 보관함이 있듯이 그런 보관함에 두는 집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에 이런 극빈층이 100만 명쯤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 90년대에 없어졌지만 한때 영화에도 자주 나왔던 구룡성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청나라가 유일하게 지배하던 땅이었는데 영국으로 할양된 뒤에도 중국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중국이 허지부지하게 손을 떼니까 실질적인 땅은 중국 소속이었습니다. 홍콩 안에 도심이에요. 지금 공원이 됐는데 여기에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 한국 청계천의 상가 하나 정도 되는 좀 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마디로 살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서 살면서 범죄, 마약, 매춘내 소굴로 되었는데 홍콩 경찰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홍콩 반환을 앞두고 그걸 전부 철거해버려서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과거 홍콩 영화에는 구룡성체라는 게 많이 나왔고요. 지금 또 침사추이에 가면 청킹 맨션이라고 영화 무슨 타락천사입니까? 이런 데 나왔던 낡은 무너질 듯한 그 맨션이 지금 홍콩 침사추이, 카오룽 침사추이의 바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어떤 홍콩의 빈부격차는 소수의 아주 매우 부자들과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한국에도 했던 곽부성 주연, 곽부성이 아주 초췌한 형사로 나오는 기항지라는 영화, 즉 연쇄살인을 하던 어떤 남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홍콩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도 같이 쓰는 정말로 비좁은 홍콩 서민의 주거 환경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콩 영화에서 보는 홍콩에는 사실이 아니고 그 기항지라는 영화에 홍콩의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콩은 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요, 중국 쪽에서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들이 쏠려 들어오고 또 영국의 식민지를 맡아서 하던 홍콩의 정부는 부패하기 짝이 없고 이런 속에서 사회복지나 주거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콩의 밤거리라고 할 정도로 호화찬란한 홍콩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홍콩 사람은 그 밤거리의 이면에 완전히 그냥 소외되어서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갈 수 가는 거고, 과거에 홍콩이 수출의 중심일 때, 무역의 중심일 때는 홍콩 곳곳에만 있는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생산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살다가 이제는 홍콩이 소비 중심의 도시가 관광 도시가 되어가면서 한마디로 그런 서비스 직종에 낮은 임금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콩이 겉으로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다라고 하지만은 제조업이 3차 산업으로 가면서 차라리 제조업일 때 노동자로서 받는 임금이 좀 더 나았고요. 이제는
이런 서비스업으로 가게 되면서 임금이나 일자리 수준들이 더욱더 낮아져 버리고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1월이 반환된 이후에 홍콩의 일국 이체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이 중국 정부가 방치를 하고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서 쓸모없는 간섭만 했는데 홍콩의 빈부격차는 더욱더 심해져 버렸어요. 홍콩 정부에서 이 통계에 따르면 월 수입이 한국 돈으로 60만원 이하의 수십만 가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60만원이라고 하면 빈민층인데 살인적인 주거비에 이 비싼 물가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 1리터에 5,000원으로 홍콩에 한국의 2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략해도 빈곤층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홍콩에서 15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고요. 정말로 이 답이 없는, 홍콩 인구가 700만 명이 좀 넘는데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콩의 이 침사추이 번화가를 일대를 보면 중국에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명품상 이런 보석 가게 등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방에 잔뜩 이렇게 채워가는, 그리고 이 가방에 전부 위안화를 들고 와갖고 쇼핑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중국 인구로 보면 극소수지만은 부패한 부유층들이 중국에서는 이런 소비를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홍콩에 와서 이걸 하는데요. 요즘 중국 정부가 이 중국 밖으로 자본 유출을 통제하니까 이제는 현찰, 즉 은행 송금이 아니라 현찰을 들고 와서 쓴다라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홍콩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4,200만 명이 넘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중국 관광객들의 가방을 뺏고 때리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홍콩 사람들이 너네들이 와서 물건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홍콩을 넘겨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열악해졌다. 특히 홍콩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자, 지하철을 타면 이 홍콩에서 쓰는 광둥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보통하라, 즉 푸통하라고 부르는 중국 본토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홍콩 사람하고 중국 북경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말이 좀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 일대에 이렇게 관광객처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이게 관광하느냐 물어보면 싱가포르 사람이나 대만 사람인 줄 알고 원래 홍콩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홍콩에 자기 친척들을 초대해 가지고 구경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97년 홍콩이 반환된 20년 동안에 이렇게 홍콩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을 신이민이라고 부르는데 1949년에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고 홍콩에 들어온 구이민에 이렇게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떳떳하게 홍콩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홍콩 당국이 중국인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를 하루에 150명, 1년에 한 5만 명씩을 이렇게 발행해줘서 이 중국에서 홍콩으로 넘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20년간 홍콩 인구가 650만에서 740만으로 늘어난 것은 대부분 이런 신이민인데요. 중국은 점차적으로 홍콩에 중국 사람들을 섞어가지고 결국은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에 쓰는 방법, 또 발틱 삼국에 쓰던 방법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티벳에도 그러고 신강에도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주시켜가 점령을 하잖아요. 홍콩 사람들이 좁은 땅에 더더욱이 살기 어려워지고 결국은 공연주택에 입주하려면 7, 8년씩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 불법으로 1, 2년 만에 그런 공연주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홍콩으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을 홍콩 당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조금만 살만하면 전부 다 밴쿠버니, 시드니니, 샌프란시스코니 이런 식으로 다 떠나려고 하고 있고 전체 홍콩 주민 중에서 이민을 형편만 되면 가고 싶다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만 홍콩에 남고 나머지는 떠났다가 주윤발 등 홍콩 스타 대부분이 해외에 근거지를 마련해두고 홍콩으로 와서 생활만 하고 있는 거죠. 자, 홍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매년 8,000명가량이 홍콩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로 가는데요. 또 요즘은 대만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 전체를 100을 놓고 당신은 홍콩 사람이냐 중국인이냐 물으면 63%가 홍콩인이다 그러고 35%만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이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 홍콩의 미래 암담한데요. 중국은 결국 홍콩을 상하이처럼 자기 도시 하나로 전락시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홍콩 반환 20주년을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홍콩 특집을 했는데요. 영화 천미미를 보면 중국 사람이 거기에 보면 장만옥과 여명이 한 사람은 동북 삼성에서 한 사람은 광주에서 홍콩으로 이민을 왔다가 또 홍콩에서 미국으로 다시 떠나고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 참 중국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또 홍콩의 자본주의에 물든 이 홍콩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즉 이 떠도는 이 난민적인 어떤 마인드는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중국을 반대해서 홍콩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에 홍콩을 이 현실을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국을 비판했던 출판업자들이 몇 달째 사라졌다가 중국에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홍콩의 장래는 이제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14년에 대만에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한 홍콩 마카오 사람이 7,5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국 양체제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20년 되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홍콩의 독자적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홍콩을 자신들이 대외적으로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변화를 보여주고 또 홍콩의 어떤 중개무역 기능이나 이 자본 중심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홍콩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은 홍콩인들에게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 뒤에 과연 홍콩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겠느냐, 고도의 독자적인 자치를 허용하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해서 홍콩과 연고가 있는 대만, 싱가포르, 또 영국, 또 홍콩 사람이 많이 가 있는 캐나다, 호주, 그리고 미국 등의 영주권을 얻으려고 다들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홍콩이 중국에서는 금지된 파륜궁이 홍콩에서는 활동을 했고 또 홍콩의 이 언론 출판의 자유도 허용됐지만은 점점 홍콩의 이런 독자적인 이 민주주의적인 측면들은 붕괴가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더 코너입니다. 오늘은 1997년 7월 1일 영국 식민지이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7월 1일이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입니다. 97년 이 홍콩이 영국의 조개지에서 사실상 식민지였죠. 이제 영국 깃발과 홍콩 깃발을 내리고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영국 총독이 떠나고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을 때 홍콩은 대영 제국의 마지막 남은 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1차 아편 전쟁에서 1842년 지고 홍콩 섬이 영국에 할양되었고 2차 아편 전쟁에서 1860년에 구룡반도까지 이렇게 지면서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898년에는 구룡반도에서 중국에 닿은 윗부분, 즉 신계 지역을 또 홍콩섬, 구룡반도 신계 지역 외에 홍콩섬 주변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홍콩 행정장관을 간선제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저런 중국에 마치 지명하다시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막을 여다가 결국 자초되는 그 사건이 어떤 계기였다고 봅니다. 자, 홍콩 이 청년들 중에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홍콩이 반환되었을 때는 30%인데 지금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원래 홍콩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만에 가서 물어보면 대만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는 대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상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것과 비슷한데요. 지금 홍콩에서 이 살고 있는 오리지널 홍콩 주민들 같은 경우나 또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2014년 우산혁명이 좌절되는 것을 보고 홍콩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만으로 이민 간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자, 2014년 이 홍콩의 행정장관, 즉 홍콩의 총독 같은 거죠. 중국의 총독. 이 자리를 직선제로 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청년들이 약 80일간 홍콩 도심을 점거했는데 결국 이렇게 홍콩 경찰, 중국의 사주를 받은 홍콩 경찰에 의해서 이 혁명이 좌절됐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행정관 선거에서 시진핑이 면담, 즉 도장을 찍은 사람이 무조건 이 홍콩 주민들의 지지와 관련 없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전에 지금 홍콩 공항이 있는 라다오 섬입니까? 그리고 라마섬 등 몇 개 섬까지 99년간 신계 지역과 같이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 영토가 전부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어서 그 이후에 자유항구이자 대영제국의 아시아 무역의 중심으로 이 무역 거상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원래 영국은 향료 무역을 인도 등을 통해서 했는데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적자가 교역에서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깨를 낸 것이 이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지역에서 식민지 지역에서 나오는 아편을 중국에다가 수출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인도 등에서 향료 등을 사서 영국에 갖다 파는 부분을 구상을 해내었고 그것 때문에 영국의 무역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의 한마디로 부자들부터 빈민층까지 아편 중독에 물들어가서 청나라 말기에 청나라 정권이 아편을 단속하고 태우고 영국 상선을 불태우니까 영국이 전쟁을 두어 차례 이렇게 벌여서 영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도 않고 중국의 아편을 팔던 영국 상선들이 무장하여 청나라 해군을 제압하고 홍콩 일대를 빼앗았습니다. 자, 이후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홍콩을 점령하기도 해서 한때 이 영국이 후퇴하기도 했지만 2차 대전에서 승전한 이후에 다시 영국이 홍콩을 점령했고 중국 전체가 공산화가 될 때도 중국 본토에서 밀려든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홍콩은 더욱 팽창해 갔습니다. 근데 1960년대에 국경 분쟁으로 중국이 발포를 해서 홍콩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 전쟁이 일어날 뻔 했지만은 중국이 홍콩을 점령하기보다는 중국의 수출품을 홍콩을 통해서 파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홍콩 일대를 사실상 경제 특구처럼 해서 영국을 활용해서 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의 동서냉전 시대에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근거지로 삼았고 또 홍콩을 통해서 달러를 중국이 획득하는 근거지로도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임차 기간, 예상했던 임차 기간이 끝나가자 대처 때 1984년 영국은 좀 연장을 하고자 했고 또 영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더 좀 남겨두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중국에 반환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고 다만 일국 양체제로 홍콩의 민주주의 시스템 그 다음에 홍콩의 경제 시스템은 유지를 하고 그리고 홍콩이 독자적인 이 홍콩 행정관을 두어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한다라고 향후 50년간 시한을 두어서 합의를 했는데 이미 20년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서 홍콩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이 결정적으로 중국에 기울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에 홍콩의 전역에서 일어났던 우산혁명, 즉 경찰의 체류탄 등을 우산으로 막